어느 순간에 속도가 팍 붙어요. 2억, 3억, 4억이 금방 가요. 미칠 땐 그냥 같이 미쳐야 되는데. What's up, man? 오늘은 진짜 뭐 대화의 주제가 끊기지 않을 것 같긴 하다.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멋지게 의상을 입으셨네요. 신경의 변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시장 앞에 앉을 때에는 오늘은 꼭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겠다라는 걸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옷을 사가지고 와서 딱 입더니 매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그때부터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와. 바로 크룩스 신고 와야겠다. 오늘 주제는 예수금 관련된. 예수금이요? 네. 두 분 투자금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그럼 단기, 스윙, 중기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단기. 단기는 10억. 예수금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50만 원으로 했죠. 진짜요? 네, 아직도 기억난다. 그 50만 원으로 한참 처음 주식 매매해서 할 때 MTS 보면서 그래봤자 10만 원어치 샀는데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때가 있었네요. 저는 아직도 제 첫 종목이 뭔지 너무나 기억이 잘 나는 게 아마 이름이 지금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KD건설이라고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KD라는 종목을 전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주식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국민은행 가가지고 나 주식 할 건데 주식 계좌 만들어 달라 하니까 나 어린데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냐고. 근데 사실 그건 내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처음 매수했 그때 동전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KD라는 종목을 처음 매수를 해봤고 그때는 진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막 쿵쾅쿵쾅 했었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 컴퓨터 앞에서 그 상황이. 예수금을 늘린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아, 있죠. 그리고 예수금은 천천히 안 늘어납니다. 천천히 늘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늘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속도가 팍 붙어요. 그 100이 1000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1000이 다시 한 번 더 3000으로 되기까지 여러 번 과정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보다는 저처럼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은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3000으로 갔다가 다시 1000이 됐다가 3000으로 갔다가 1000이 됐다가. 근데 그게 한 5번, 10번 정도 반복하면 1000부터 3000까지 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3000부터 이제 5000까지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반복하다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여기에 적응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5억부터 1000, 1억 가는 게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호가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5000부터 1억 갈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5000은 미끄러지면 이게 1000, 2000이 돼요. 네. 그것도 순식간에. 네. 이게 왜냐면 공격적인 투자다 보니까 레버리지도 막 쓰고 이제 1억부터는 이제 딱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꾸준히 가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공격적으로 가냐의 차이인데 1억부터는 공격적으로 가면 2억, 3억, 4억이 금방 가요.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그만큼 손실도 크고 대신 여기서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제한 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매수를 할 종목도 제한적이게 되고 매수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이게 되고 하루 거래량도 다 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 폭이 선택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바뀌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러면 한두 종목을 가지고 비중을 베팅을 해가면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이제부터는 좀 꾸준히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뀔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금을 뭐 천천히 키워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 실력이 되는 순간부터 계좌가 굉장히 빠르게 커갑니다. 실력만 있으면 돼요, 주식시장은. 사실 저는 돈을 모으고 시작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냥 저는 인터넷으로 보다가 어떤 이제 그때 막 글도 많이 보고 했을 때 어떤 한 분 누군진 몰라요. 온라인에서 누군가 글 써놓은 걸 봤던 그땐 다음 카페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그냥 시작을 3천 가지고 해라. 근데 그 3천의 기준이 그냥 뭐 누구는 3천은 큰 돈이고 누구는 작은 돈 이걸 떠나서 너가 1년 동안 진짜 그냥 정말 그 돈을 꼭 모아야 되는 그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면은 너가 주식 안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 3천이다. 그거 해서 잘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다시 1년 또 다시 일해가지고 3천 모아와라. 이런 식으로 그분은 성장을 해 나간 이제 본인만의 그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향 자체가 그렇게 막 공격적이진 못해가지고 아 근데 저게 좀 괜찮을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초반에 일을 하면서 돈을 바짝 모아놓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 대부분의 영상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직장인이시니까
정 대표님이랑 비슷한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돈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운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돈 벌게 되면 확 가져와서 안 좋게 된 케이스들이 많은데 예수금을 언제 어떻게 늘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명확한 그 예시가 하나 있죠. 숫자로.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제 기준에서는 원금 대비 수익률 30% 이상을 쉬지 않고 꾸준히 낼 수 있을 때 예수금을 늘려도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30%는 뭐 전업과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기준이니까 이거를 5%나 10%로 낮춰도 되거든요. 대신에 그 수익을 무조건 6개월을 쉬지 않고 내야 돼요. 6개월 중에 한 달이라도 미끄러지면 투자금을 늘리면 안 됩니다. 이 6개월도 6개월이고 뭐 1년 정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거의 뭐 산전수전의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정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코로나 때와 같은 이런 대세 상승장은 논외로 좀 쳐야 되고 지금과 같이 주시장 빠지는 이런 시장도 좀 논외가 돼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런 시장에서 해보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상승장에서 수익 내면 그게 그냥 자기가 잘해서 수익 낸 거죠. 저는 하락장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장세 때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진짜 어색했어요. 시장 진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누군가는 떨어지면 존버 타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나와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겪어보지 못한 개인 투자자거든요. 떨어지는데 존버 타서 추가 매수했는데 안 올라가면 골로 간다라는 걸 이제 굉장히 경험상으로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거는 손절 쳐야 돼. 근데 누군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돈 더 사지 뭐. 또 떨어진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사. 올라가 팔아. 나 굉장히 잘하네. 주식 10년 차인데 너보다 훨씬 더 잘한다 야. 10년 동안 뭐 했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상승장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두 분 어떻게 베팅을 하셨습니까? 저는 되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 마이너스 14%씩 떨어질 때 그때 꽤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상승장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씩 외국인들이 겁을 줄 때 이게 진짜 겁이 아니라 찐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트를 다 청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올라가주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매매를 또 이제 잘 해가지고 불에 쌓아가다가 한 번씩 흔들려 줄 때 저도 그 안락함에 적응돼가지고 다음 날이면 올라가겠지. 다음 날이면 올라가겠지만 그 안락함에 적응돼가지고 한 번 시원하게 또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코로나 때는 공격적이고 저는 공격적이려고 하는데 공격이 과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관창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나 혼자 적진으로 돌격하지 않아도 될 때 돌격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굳이 왜? 뭐 아니면 또 뭐 아니면 저희가 한정판을 찍으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냥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그러니까 꼭 할 때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막 대형주 막 카카오 사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돈 벌고 있다 할 때 저는 카카오를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도 한 번도 안 사보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중요한 주식 얘기를 하는데 모기가 있네. 그때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랬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구나. 그러니까 하루 빠지면 다음날 올라가네. 또 빠지면 또 올라가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이제 경제 TV 뭐 이제 케이블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그 시장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고 그 사람들도 처음이거든요. 그런 시장이. 근데 그 시장을 막 분석하더라고요. 미칠 땐 그냥 같이 미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예수금을 어떤 시장에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뭐 늘리거나 줄여야 돼요. 법칙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그냥 그냥 지수 일봉 보고 뭔가 21선 깨진다.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인데 뭔가 단기 추세가 깨졌다. 지수 자체가 하면 좀 줄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시 올라타고 좀 다시 갈 분위기인다 하면은 그때 다시 좀 밀어넣고. 예수금을 줄인다기보다는 예수금을 계속 늘려야 되고요. 매수하는 금액을 적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저도 금액을 줄여서 들어가니까요. 예수금이 많아도 굳이 그걸 다 매수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적게 들어갔다가 진짜 기회 장세가 왔었을 때 과감하게 배팅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좌에 잔액을 안 남겨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HTS가 친절하게 몰빵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예수금 다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절할 필요도 당연히 있고 그 버튼을 웬만해서 잘 누르면 안 되죠 사실. 오늘 또 말씀 감사하고. 네. 오늘 굉장히 근데 주제 왜 이렇게 시리어스해요? 왜 이렇게 진지해요? 아니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영상 찍었으면 재밌게 가야죠. 근데 오늘 시장 얘기해서 할 말 진짜 많긴 한데